첫 번째, 창고를 줄이면 인생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정리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물건을 숨길 공간을 더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안 곳곳에 작은 창고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빈 공간이 불안해서 수납장을 들이고 그 수납장을 또 빈틈없이 채우면 겉으로는 말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리되지 않는 물건이 쌓이고 잊힌 물건은 결국 존재의 의미를 잃습니다. 정리된 것이 아니라 방치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간은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3평짜리 방을 창고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를 묶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비용을 환산하면 5,700만 원의 가치를 물건 보관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을 내고도 우리는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잊고 쌓고 다시 사고 또 쌓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집은 넓어도 삶은 좁아집니다. 공간을 채우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비우는 일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집안에 창고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의 불안을 저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를 물건보다 지금 숨쉬는 여유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공간이 비어있으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결정이 단단해집니다. 결국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왜 이토록 쌓아두는가? 나는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 창고를 없애면 집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넓어집니다. 오늘 집안의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공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줄여야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림에도 방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리를 결심하면 속도를 내고 싶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빠르게 없애야 뭔가 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일단 버리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물건을 버리는 일은 또 다른 후회를 남기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물건의 빈자리를 느끼고 결국 비슷한 물건을 다시 사게 됩니다. 버림이 절제가 아니라 소비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리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생활의 기술입니다. 화가 난 마음으로 답답한 기분으로 나를 바꾸겠다는 조급함으로 물건을 몰아내듯 버리면 그 선택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없는 버림은 기준 없는 구매로 이어집니다. 결국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정리는 일상 속에서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평생 다듬어가는 습관입니다. 필요해서 샀던 물건의 쓸모를 천천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샀는지, 어떤 기대를 했는지, 지금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물건을 고르는 눈이 달라집니다. 버리는 속도보다 선택의 기준이 먼저 단단해집니다. 조금씩 꾸준히 정리하는 방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충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버리는 사람이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활 태도를 만들고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급하게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이 세워지면 버림도 채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버릴지 고민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남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단단해질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쌓는 습관이 아닌 흐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할까봐 쌓아둡니다. 세일할 때 더 사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며 냉장고와 욕실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돈이 새는 집은 항상 꽉 차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족해 보이지만 실상은 흐름이 멈춘 상태입니다. 끝까지 먹고 쓰기보다 미리 사두고 더 채워두고 또 쌓아둡니다. 그러다 잊어버립니다. 기한이 지나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 결국 버리게 됩니다. 쌓아둠, 잃어버림, 버림. 이 단순한 반복이 조용히 돈을 세게 만듭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생활의 감각이 무너집니다.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른 채 또 구매를 합니다. 장복이 주기는 흐트러지고 살림의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파악하지 못하는 삶은 통제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풍요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과잉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여유가 아니라 적절히 쓰는 것이 여유입니다. 물건을 쟁여둔다는 것은 불안을 저장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현재의 질서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삶은 저장으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으로 안정됩니다. 사고, 쓰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건강한 흐름이 필요합니다.
냉장고가 비어갈 때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욕실 수납장이 가벼워질 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통제력의 증거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다는 생활의 자신감입니다. 쌀는 습관을 멈추면 돈의 흐름이 맑아집니다. 생활의 리듬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풍요는 가득함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는 쌓는 데서 오지 않고 흐르게 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부터는 더 사둘까를 묻기보다 지금 이것을 끝까지 쓰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흐르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지갑도 공간도 마음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정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리를 결심하면 먼저 수납용품부터 찾습니다. 정리함, 바구니, 칸막이, 박스. 도구를 갖추면 삶이 달라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새 물건을 사는 순간 마음이 들뜹니다.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나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정리의 성취가 아니라 쇼핑의 쾌락일 때가 많습니다. 정리용품도 결국 쇼핑은 쾌락의 회로를 만듭니다. 물건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지만 또 다른 물건을 더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정리를 시작한 나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작의 흥분이 결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정리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원칙입니다. 쌓인 것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본질만 남기는 훈련입니다. 수납함이 부족해서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물건이 과해서 복잡한 것입니다. 칸막이가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품을 계속 사면 공간은 더 촘촘해지고 구조는 더 복잡해집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고 신경 써야 할 구획이 많아집니다. 정리는 외형을 정돈하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을 정돈하는 태도입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뺄 것인가를 묻는 사람만이 단순함을 얻습니다. 진짜 정리는 돈을 쓰는 일이 아니라 결단을 하는 일입니다. 이미 충분한지 돌아보고 없어도 되는 것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비우지 않은 채로 도구만 들리면 문제는 형태만 바꿔 남습니다. 정리는 새로 사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수납용품을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간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부족한 것입니까?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집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안심을 느낍니다. 호텔에서 가져온 어메니티, 어디선가 받아온 일회용품, 언젠가 쓸 것 같은 작은 물건들입니다. 손님용으로 두자, 외출할 때 필요할지 몰라.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며 서랍 한 칸을 채웁니다. 처음에는 준비성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껴 쓰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국 쓰지 못하고 묵혀두다 버리게 됩니다. 그 사이 그 물건들은 조용히 공간을 차지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분명히 자리를 점유합니다. 문제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흐려집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쓸지 말지 애매한 것들이 보이고 결정하지 않은 선택들이 쌓여 있습니다. 작은 미련들이 모여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실제로는 더 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물건을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질서를 잃고 분명함을 잃습니다. 준비된 삶은 많이 쌓아두는 삶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정확히 아는 삶입니다. 손님을 위한 마음은 쌓아둔 일회용품이 아니라 깔끔한 공간과 정돈된 태도에서 나옵니다. 외출의 준비는 가방 속 비상용품이 아니라 평소에 정돈된 습관에서 나옵니다. 작은 것들을 계속 모아두면 결정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결정이 미뤄지면 삶은 복잡해집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아쉬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붙잡는다고 해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진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분명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지 않는다면 과감히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워진 서랍은 허전하지 않습니다. 정갈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면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지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작은 것을 정리하는 사람만이 큰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공간을 맑게 하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쌓아두는 습관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습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욱 단정하게 만들 것입니다.